초이가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좋아하게 만든 방법? 사주지 않는다가 기본 전제였어요. 즐기더라고요, 이제는. 거실과 아이들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다면요? 책이 가까이에 있고요.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공간을 좀 넉넉하게 제공을 해서 다른 물건을 다 배제했죠. 그러니까 장난감은 다 장난감 방에 있어요. 책상도 저희 책상이랑 애들 책상이랑 같이 있고, 거실을 저는 노는 공간으로만 만들어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해야 돼요. 네, 저는 원래는 거실 서재가 필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째를 키워보니까 이게 좀 초등, 중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지금도 동생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이원화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지금 들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집에서는 더 이상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 가서 저희는 큰 걸 할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 한 명 해주면 세 명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간소한 책상과 의자를 마련한다면 그걸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는 아예 선택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영유아는 이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 있는 4칸은 저희 둘째의 칸입니다. 여기는 저희 첫째의 칸이에요. 첫째가 되게 좋아하는 전집. 저희는 단권으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점이 우리 첫째의 마음을 터질 것 같은 맑은 눈. 이렇게 그림도 있고 글밥도 적당해서 오늘도 외출하러 나왔거든요, 아빠랑. 이 시리즈의 책 2개를 골라가지고 삼국지랑 소공녀. 모으는 재미가 있는 책이 네, 됐어요. 맞아요. 처음에 중고서점에서 빨간머리 앤으로 시작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당근이랑 알라딘 인터넷 중고서점으로 한 권씩 모으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고, 4권은 도서관에서 또 빌려서 와가지고 보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거 엄마 사주면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읽는 책만 읽었는데 자기가 모으니까 다 읽게 되겠어요. 자기가 문화상품권 받거나 하면 이 책 사는데 다 몰빵해요. 네. 엄마 아빠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네요. 저희 남편은 원래 독서 광이었고요. 저는 책을 본 게 2021년부터 딱 정확히 무슨 어떤 날짜가 있나요? 2021년? 있습니다. 2021년에 있습니다. 제가 육아 우울기에 깊이 빠졌을 시절, 그 막 허우적거릴 때 저를 살렸던 게 책이었어요. 어떤 책이 살려줬어요, 우리 작가님을? 막둥이를 집에서 키우던 시절이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웃고 떠들 수 없는 감정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유모차 끌고 도서관 가는 거였거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도서관 갔으니까 책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권씩. 처음에는 육아였다가 그다음 재테크로 넘어갔다가 그다음 또 살림책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책이 저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리포터. 저희 남편이 또 갑자기 당근으로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지금 여기 빠졌어요. 벌써요? 초이가 이거 거의 이틀에 한 권씩. 첫째가 책을 좋아하게 만든 방법 있을까요? 저는 2021년도부터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안 좋아했었는데 저희 남편의 영향이 어렸을 때 되게 컸고요. 저도 이제 아예 취향을 아니까 같이 도서관에 자주 가주고, 저희는 전집으로 이렇게 떡하니 사주는 건 진짜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아서 후회할까봐, 아이를 잡을까봐 엄마가 이렇게 비싼 걸 사줬는데 왜 안 읽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갖다 주고 빌려주고 같이 빌리러 가고, 좋아하는 나들이 장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자주 간 게 비법이시다. 네, 그런 맞아요. 말씀이죠? 저희 집 전화기. 네. 네, 요새 이런 전화기 보기 쉽지 않은데 이 전화기 사연이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됐잖아요. 집에 혼자 왔을 때 연락할 수단이 아예 없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 폰을 많이 사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일단 전제가 사주지 않는다가 기본 전제였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죠. 전화기를 사가지고 매일매일 전화를 합니다. 태권도 수업을 듣고 집에 오면 한 30분 이내로 제가 집에 도착하는 루틴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번 달은 학원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혼자서 집에 와서 한 1시간 30분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전화하고 뭐 할 거야? 물어보면 뭐 책 읽을 거예요? 아니면 뒹굴뒹굴 할 거예요? 하면 그렇게 해 하면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2학년 정도면 그래도 혼자 있게 되나 봐요. 네, 아이가 아플 때나 이럴 때는 되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거든요. 솔직해요, 자기 감정에. 엄마 좀 집에 빨리 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최대한 뭐 인맥을 동원하든 아니면 제가 오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혼자 있으려고도 하고 즐기더라고요, 이제는. 이거는 첫째 수납함이고요. 이건 둘째, 이건 셋째예요. 셋째 귀여워. 셋째는 사실 급조한 꿀팁입니다. 통에 이름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랑 속옷 어디 있어? 이러면 2번째 서랍에 있어. 이러면 어디 2번째 서랍, 위에서 2번째, 밑에서 2번째 이런 걸로 싸우시잖아요. 통에도 이름을 붙이는 걸 전 추천하거든요. 저희는 물건통이라고 불러요.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이렇게 세팅을 했더라고요. 오늘 촬영인데 좀 떼면 어떤 일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나름 정리의 노하우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리얼리티를 위해서 놔뒀습니다.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요, 되게 지저분해요.
이거 비어있는 거 버리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이가 정리한 거라서 존중합니다. 버리는 날짜가 있나요? 그것도 날짜를 정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키는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뭐 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정리를 된다 스트레스 받아서 꽉 차면 비워요. 이 사람 심리가 꽉 차면 비우게 돼 있더라고요. 뭔가를 넣고 싶은데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엄마 이제는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지금부터 해보자. 저희 아이들은 내적 공부를 할 때 항상 필통을 같이 들고 와야 돼요. 제가 이것만큼은 좀 뭐라 해요. 혼을 내요. 중학생도 놀라시겠지만 학교 필통을 안 들고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뭘로 필기해요? 친구들한테 빌려서. 그리고 연필 한 자루 들고 오고 지우개를 하루 종일 빌려요. 취학 전에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좋은 습관을 들여주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필통을 꼭 준비시켜요. 만약에 지우개가 없다. 그럼 저는 이제 레이저를 발사하죠. 연필이랑 지우개. 이 의자는 자막으로 뿅 뜨겠죠? 리바트. 네, 저희 남편 연재도 탄탄해요. 이거는 장점이 다리가 여기엔 없지만 추가로 돼 있어서 다리로 더 높이를 세워서 높은 의자랑 같이 세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 딸이 한 2살 때 산 거예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 있죠. 여기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반납하기도 편하고 아이들이 새 책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펼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중한 책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렇게 자국이. 지역 소식지 같은 거 안에 육아에 관련된 정보가 깨알같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배송되게 만들어놨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 이런 데 가면. 여기는 제 칸이에요. 제 칸. 그래서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깨알같이 넘어오지 말자고 서로 이렇게 투명 테이프로 글 쓰다 보면 이렇게 남편 거 넘어가니까 남편이 좀 불쾌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놨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무언가를 하신다고. 네, 맞아요. 새벽 기상 해가지고 저는 요즘 조금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항상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뭘 하세요? 공부할 때도 있고 뭐 강의 듣기도 하고 저희 남편은 자기 개발에 좀 진심이어가지고 이거는 5년 일기예요.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가지고 각자 써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하루하루 같은 날짜에 작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죠. 2년 차가 되니까 이제 이것의 참맛을 알게 됐어요. 작년에 내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구나라는 그 뿌듯함이 좀 오더라고요. 각자 일기는 직접 안 봅니다. 거죠? 네,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막둥이가 조금 주관이 뚜렷해지면서 자기만의 정리 방식을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둥이 작품이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자기가 막 넣어놓은 물건을 다 외워요. 좋아하는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안 건드렸어요. 너무 리얼하죠? 좀 부끄럽습니다. 첫째가 한 15개월 때 이케아 중고로 구입했었거든요. 소품까지 같이 해서 10만 원에 샀었습니다. 트램폴린은 아이들이 한 번씩 잘 뛰고 놀아요. 아까도 서랍에 이름을 붙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서랍에 이름이 다 있거든요. 보물 서랍, 둘째의 작품 서랍이에요. 나머지는 공용 물품들. 이게 다 자기 작품이에요. 학교에서 만든 작품. 보물 서랍은 왜 아이들, 여자아이들 특히 막 친구한테 붓을, 팔찌 이런 거 많이 받아오잖아요.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서랍에다가 다 보관을 해주곤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찾을 때 없으면 또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결국은 아이디어를 낸 게 아이들에게 서랍을 할당해줘야 되겠다 해서 어디에 넣을래라고만 물어보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일단 제 눈에 안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눈에 보여서 너무 스트레스인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있습니다. 애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다 차면 얘기해요. 엄마 이거 이제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 이제 비워보자.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이제 아이의 연령대가 좀 높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심심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시다시피 심심합니다. 진짜. 얼마 전에는 둘째가 엄마 심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편한테 이제 살짝 얘기를 했죠. 심심하대 이렇게 하니까 심심한 데서 창의력이 생기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심심하게 내버려 둡니다. 저희는 그게 저희의 육아 철학이에요. 그래서 독서 광으로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아이들을 심심하게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한 자극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온하게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 이제 크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잖아요. 자기 관심 있는 분야들을. 저희 아이들도 그냥 그 나름 흥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막둥이는 앞에 편에서 나눴듯이 빠방이 차를 좋아하고. 근데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이제 요즘 엄마들은 아이의 관심사를 진짜 잘 따라가 주는구나. 지혜로우시다. 저는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한 명이 빠방이 좋아한다고 빠방이 다 세팅을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또 소외되잖아요. 그럼 또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네, 요즘 부모로 산다는 게 진짜 많이 힘든 일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주로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또 지금은 맞벌이를 하면서 일하는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해도 힘들고 저걸 해도 힘들고 이걸 해도 아이들에게 다 못해주는 것 같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도 부모로서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잘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고 아이에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다른 사람 사는 것도 보고 다른 사람의 육아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배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스리 별이 결이 엄마가 너희 셋 덕분에 책도 쓰게 됐고 평생에 처음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계기도 생겨났어. 너무 고맙고 이제 엄마와 아빠의 둥지를 벗어날 때쯤 되면 가볍게 훌훌 떠나줬으면 좋겠어. 좀 냉철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독립을 잘하는 게 진짜 자식을 잘 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서 한 인격체로 건강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지?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